네, 회의를 소개합니다. 추미애 대표 발언 읽겠습니다. 오늘은 탄핵 심판에 대한 최종 변론 기일이 있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81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이제 평의와 선고만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간 하루도 쉬는 날 없이 수고해 주신 이정미 소장 권한 대행을 비롯해 재판관님들과 소추위원단의 노고에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탄핵은 그 자체로 국가적 불행입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국가적 불행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우리 헌정사에 분명한 교훈을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헌정유린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가 이정이 합리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후대에도 보여드려야 하고 전 세계에도 보여줘야 하는 책무가 있습니다.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대통령을 헌법과 법률로서 정치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이라면 당연히 보장되는 민주적 절차인 것입니다. 국가적 불행의 재발을 막는 유일한 해법이기도 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을 인용해 이 나라가 진정으로 주권재민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친박 집회가 국기를 흔들고 법치 질서를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번지고 있음은 매우 유감인 일입니다. 우리 당은 헌법재판관에 대한 살해 예고와 박영수 특검의 자택 앞에서 벌어진 야구방망이 휘두르는 테러 위협 사태에 직면해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보장하는 통상의 선을 넘어서 민주주의와 법치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테러에 준하는 중대 범죄 행위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것은 그들의 행동이 대단히 조직적이며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음에도 정부와 사법당국이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소 자유민주주의와 법치 질서를 입에 달고 살던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들의 노골적인 법치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벌 의지를 밝혀야 할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해 테러 혐의자 전원을 체포하고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난 토요일 100만 촛불은 황교안 대행에게 특검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특검 연장 여부를 밝히지 않은 황교안 대행은 특검 연장을 하지 않음으로써 특검의 수사 동력을 끊겠다면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 할 것입니다. 열흘 넘게 승인 여부를 검토하고도 끝내 연장을 거부한다면 황 대행은 국민을 기반하고 특검의 수사를 고의로 방해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황 대행은 권한도 의지도 없으면서 무책임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즉각 특검 연장 승인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네, 오늘로 더불어민주당 경선 선거인단이 100만 명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참여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열기는 다름 아닌 적폐청산, 정권교체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라 여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무겁게 받아들여 차질 없는 경선 준비로 역대 가장 공정하고 중립적인 경선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것이 곧 화합하고 승리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참여해 주지 못하신 분들도 잠깐 시간 내셔서 인터넷이나 또는 보이는 ARS 또 콜센터 상담원을 통한 1811 1000번, 1811 1004번 민주2017.kr
KR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금방 제가 나갔다 온 이유는 청와대 이석준, 청와대가 아니고 국무총리실의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아마 황교안 총리가 9시 반쯤에 특검 연장 안 한다 이런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유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10시 의총을 열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응책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월 27일 오늘이 대단히 여러 가지 결정이 내려지는 그러한 날인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과 관련해서 변론을 종결하는 그러한 날이고 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 관련해서 입장을 발표하는 날이고 또 2월 국회 개혁 입법 관련해서도 최종적인 결론이 내려지는 날입니다. 즉 오늘 중에 합의가 안 되면 3월 2일 날 법안이 통과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늘은 대단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불출석, 특검 불출석, 헌법재판소 불출석, 결국 3대 불출석이라는 기록을 달성하셨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수사에 응해서 소상히 진상을 밝히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을 저버리고 오로지 자기 보호에만 연연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통령이 탄핵이 되든 혹은 기각이 되든 대한민국 대통령다운 그러한 모습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디 절도나 사기 피의자만도 못한 저런 식의 모습을 정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명과 반성을 위한 충분한 시간을 들였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마지막 모습까지도 초라하고 비루한 모습을 보였다. 저는 이렇게 보고 더 이상 이런 일을 오래 끌 문제는 아니라 조속히 탄핵 결정을 내려서 대한민국의 혼란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이 문제를 놓고 사당 원내대표는 어떤 결정이 내려져도 승복한다고 이미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친박 인사들이 탄핵이 만약 인용되면 아스팔트를 피로 물들이겠다든가 뭐 내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든가 불복해서 불가치려야 한다는 식의 내란 선동에 가까운 국민 선동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기관들에 의해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 이 과정에 헌법 질서 자체를 불복하는 듯한 그런 발언은 쿠데타적 발성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든 헌법에 따라서 헌법을 존중해야 하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하고 승복해야 합니다. 이 문제를 둘러싸고 헌법재판관을 협박하거나 혹은 실제 일정한 행동을 하려고 하는 이러한 일체 움직임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사법 처리가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하고자 합니다. 외교부에서 소녀상 이전을 하라고 국내 여러 기관들에게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외무상이 공문을 보낸 것만으로는 일본 대사가 한국에 복귀하지 않겠다 이렇게 또 으름장을 놨습니다. 이게 뭡니까? 역사의 가해자가 역사의 피해자에게 으름장을 놓는 이런 식의 협상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긴 것입니다. 도대체 왜 외교부는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입니까? 국민에게 설명할 수 없는 외교부 라인들의 모종의 합의가 없었다면 우리 외교부가 이렇게 끌려다닐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저 오만하고
일방적인 모습에 끌려다니는 대한민국 외교부는 더 이상 대한민국 외교부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소녀상을 옮길 게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를 일본으로 옮겨야 할 판이다. 저는 이렇게 통탄합니다. 롯데 사드부지 결정 오늘 이사회를 연다고 합니다. 저는 롯데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러나 결정 시기는 좀 신중해야 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업 입장에서 정부의 압력 속에서 사드 배치를 사드 부지 허용을 안 할 수 없는 처지도 이해합니다만 최대한 이 문제는 롯데그룹의 중국에서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고 가능하면 다음 정권 들어선 이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다음 정권이 최대한 중국을 설득하고 중국의 양해하에서 하더라도 최대한 사드 배치 문제는 신중한 것이 좋겠다 이렇게 권고합니다. 신중한 판단들을 해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와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일부 친박단체와 극우 세력의 움직임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탄핵을 찬성하는 100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외친 것처럼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일부 국민들에게도 집회와 시위를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반한 바로 그 대한민국 헌법이 이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극우 세력은 사실상 테러 의지까지 구체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살해하겠다고 협박한 20대가 경찰에 자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미 권한대행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말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친박 극우 집회에서는 한 인사가 탄핵 인용 시 이정미 강일원 재판관의 안위를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고 발언했습니다. 박영수 특검에 대한 테러 위협은 더 구체적입니다. 친박 극우단체는 박영수 특검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죽이겠다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심지어 박영수 특검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하겠다는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살인도 서슴지 않겠다는 친박 극우단체의 이 같은 언사와 탄핵이 인용되면 아스팔트가 피로 물들 것이라는 대통령 대리인 중 한 분의 발언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이미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것입니다. 오죽하면 박원순 시장께서 독재국가에서나 보던 백색 테러라고 하면서 살인과 테러를 주창하는 일이 계속된다면 서울시가 자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이었다면 구체적이고 임박한 테러 위협으로 간주하고 수사기관이 테러 방지 행동에 나서고도 남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입니다.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황 대행은 최고 사법기관과 수사기관 인사에 대한 친박 극우 세력의 구체적인 테러 위협에 대해 지금까지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매번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집회가 열릴 때마다 총리와 장관들을 앞세워 정부 합동 담화문을 발표해 엄포를 놓거나 자제를 요청하던 박근혜 정부였습니다. 친박 극우단체의 테러 위협에 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만일 친박 극우단체가 아니었다면 이미 벌써 테러 위협 인사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경고를 하고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을 것입니다. 테러 위협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는 황 대행은 사실상 직무를 유기하고 있습니다. 황 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 시계를 만들어 나눠줄 시간에 주어진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기관에 대해 테러 수준의 협박을 일삼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세력에 대해 정부 차원의 경고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경찰이 더 적극적인 테러 방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모두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즉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해철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당, 바른정당이 대선 전 개헌을 고리로 한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짝이 함께하기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게 하는 발언들이 3당의 지도부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시기적으로 또 내용적으로도 맞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탄핵 인용과 특검 연장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는커녕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략적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을 지피려 하는 것은 촛불 민심을 거스르는 것일 겁니다. 무엇보다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에 운운하며 새로운 정치 구조로 바꾸기 위해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헌정 파괴와 헌정 누리는 자유당과 바른정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력이 크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기보다 민주주의에 대한 몰 이해와 지도자로서의 자질 부족으로 박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잘못 행사한 것에서 기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당과 바른정당은 권력 구조 개편을 주장하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배출하고 여당으로서 청와대 눈치 보기로 일관하며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동조 또는 방치한 책임을 지는 것이 순서일 겁니다.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도 지지 않았을 뿐더러 자유당의 경우 대통령 탄핵을 대놓고 반대하면서 개헌 추진으로 정치 구조를 바꾸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처럼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특히 국민당은 민주당으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승산 없는 대선의 판을 흔들어 정계 개편을 도모하려는 정략적 개헌 추진은 아닌지, 문재인 전 대표를 반대하는 것 이외에 이들 자유당, 바른정당과 어떤 공통점과 정치적 지향점을 공유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개헌 연도를 통해 두 정당의 책임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정권 교체를 왜곡하는 보수연합의 정권 연장 술책에 동조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울러 민주당을 겨냥한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 역시 내용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반개헌 세력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고 국회 내 개헌특위에도 참여해 충분히 함께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당이 주장하는 개헌 논의는 내용적으로 대선을 염두에 둔 권력 구조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 군권과 기본권 신장이 반드시 함께 논의되어야 합니다. 또한 권력 구조 개편은 국민적 공감과 논의뿐만 아니라 선거법 개정 등 훨씬 민주적인 의석 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특히 국민적 논의를 배제하고 당장 한두 달 사이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단지 이번 대선을 위한 정략적 주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대선은 개헌 대 반개헌 프레임이 아니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사회 곳곳에 뿌리내린 적폐를 해소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개헌을 이끌 정당과 후보를 선택하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춘재 최고위원의 발언 듣겠습니다. 자유한국당과 황교안 대행은 정령 국민에 의해 쫓겨난 자유당의 전철을 밟으려는가. 자유당은 1952년 이승만 대통령의 정권 연장을 획책하기 위해 국회의원 납치와 감금 등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고 1954년 장기 집권을 위한 추악한 4.4 개헌을 자행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국민들을 탄압하다 결국 역사의 뒷무대로 쫓겨났습니다. 요즘 자유한국당이
헌법재판소를 부인하고 독재자를 옹호하고 국민 분열에 앞장서는 태극기 지피를 부추기는 언행을 보면 국민과 민주주의를 단합하고 독재를 행하다 국민적 저항으로 몰락한 자유당을 보는 듯합니다. 약칭을 한국당이라고 불러달라지만 자유당으로 부를 수밖에 없는 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새누리당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바른정당 의원들처럼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책임을 지고 반성하고 헌재 탄핵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에 묻습니다. 국정농단 사태로 박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된 듯 당명만 변경하고 계속해서 국민들의 촛불 민심과 헌법재판소를 종북 좌파로 매도하는 후한무치한 극우 세력의 입장에 맞장구를 치고 또 부추기려고 합니까?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는 야쿠샤, 헌재 재판권은 국회의 수석대변인, 시가전이 생기고 아스팔트가 피로 덮일 것, 내란 상태가 될 수 있고 영국의 크로멜 혁명에서 100만 명 이상 시민이 죽었다라는 백색 테러를 부추기고 있는데도 정녕 이들을 보호하겠단 말입니까? 삼권 분립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법정을 모독하고 국민의 대표를 매도하는 것도 모자라 정의와 상식을 염원하는 대다수 국민들까지 협박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는데도 이들을 옹호하며 편승하겠다는 게 과연 공당으로서 할 일입니까? 보수라고 표방하면서도 스스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 경제, 법과 질서 준수, 지속 가능한 공동체 건설이라는 보수의 가치를 파괴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수가 돼야지 수구가 됐어야 되겠습니까? 탄핵 지각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며 특검을 해체하라는 망언과 함께 국민을 분열시키는 작동을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정농단의 주범 박근혜, 최순실의 호위무사 역할에서 벗어나 국민 편에서는 한국당으로 새로 태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유당처럼 역사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특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황 대행은 헌재 재판관이나 박영수 특검 등에 대한 백색 테러를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세력들을 내란 선동 혐의로 즉각 잡아들이기 바랍니다. 평화 시위는 당연히 보장해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국가로 탈바꿈한 오늘날에도 해방 이후 서북 청년단식의 백색 테러 위협을 방관해서야 어찌 국가의 안녕과 질서를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의 모습이겠습니까? 황 대행은 국정농단이 벌어질 당시 법무장관과 총리로서 역사와 국민 앞에 엄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지금 즉시 내일로 종료되는 특검 연장에 협조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특검이 밝혀야 할 과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상황에서 국민이 80%가량이 원하는 특검 연장을 거부하는 것은 자유당식으로 국민에게 맞서겠다는 것입니다. 황 대행은 황교안식의 제작 등 대통령 노름을 하며 자유한국당의 대선 후보를 수락할지 말지 계속 연막을 피우고 있습니다만 정녕 국민과 맞서는 자유당의 얼굴마담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당장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서 내려올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